첫 번째, 의사 로봇입니다. AI는 의료 분야에서 각종 질병의 식별과 검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병 연구, 임상실험 결과 등 AI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AI 질병 진단 정확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AI 의료 서비스는 미국 IBM이 개발한 닥터 왓슨입니다. 왓슨은 인지 컴퓨팅에 특화되어 있는 추론형 AI입니다. 수많은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인지 컴퓨팅입니다. 미래에는 개인별 주치의 AI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언제나 1대1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생활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구상 멸종위기 곤충 중 하나인 꿀벌을 구하는 프로젝트에도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추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벌 프로젝트는 오라클과 제휴를 맺고 꿀벌의 생존과 번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집 내 사물 인터넷 센서, 마이크,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꿀벌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천성 질환의 치료 적기를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웨이사는 트랙아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트랙아이는 영유아들의 시각 장애를 확인하고 예측 진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화웨이 메이트북 e스크린으로 눈동자에 자극을 전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이는 기기에 착용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트랙아이는 전달받은 눈동자 자극 데이터로 안구 질환을 진단하고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화웨이에서 개발한 페이싱 이모션 앱은 사전에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리로 변환하여 알려줍니다. 분노, 공포, 혐오, 행복, 슬픔, 놀람, 무시 등 7가지 감정에 맞는 소리가 재생되고 이는 짧고 명쾌한 소리를 내어 대화가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니 믿을만 하겠죠? 현재 인류의 커다란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도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있다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몬트리올 학습 알고리즘 연구소에서는 폭풍과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IBM의 그린 호라이즌 프로젝트는 딥러닝을 통해 환경오염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이를 분석하여 오염을 예측합니다. 구글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대폭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도 다양한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인공지능센터에서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밀렵 군대를 적발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찾습니다. AI 시스템은 태그가 붙여진 수천 개의 이미지를 입력받고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생동물을 식별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찍은 320만 장의 이미지를 심층 신경망 AI 기술을 이용하였더니 단 몇 시간 만에 분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AI가 연구진들의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준 셈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2017년 레딧의 한 이용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유명 연예인과 포르노를 합성한 영상을 올렸고 이것이 딥페이크 기술의 시초입니다. 시초가 잘못되었던 탓인지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윤리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위조 포르노 문제,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된 가짜뉴스 등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이 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부상한 분야가 AI 첨단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기술입니다. AI 면접관의 투입으로 인해 지원자도 지역 장소에 상관없이 비대면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지원자와 면접자 모두 면접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AI 면접관이 완벽하지 못한 탓인지 황당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바닥 청소 경험이 없어서 매장 판매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주로 서류 전형에서 AI를 통해 지원자를 필터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필터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이런 황당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문화 예술 분야까지 AI가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딥드림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 추상적이라고 해서 딥드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딥드림은 이미지를 여러 요소로 쪼갠 다음 패턴 검색을 통해 어떤 물체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패턴을 적용하여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인간과 모창 AI의 가창 대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개발자 최희두 씨는 어떤 가수의 목소리 된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AI는 고 김광석 씨의 육성 데이터를 참고하여 그의 창법을 따라하였고 옥주현 씨와의 편지 듀엣 무대를 완성해 보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모창 AI는 음정과 발음을 각각 따로 학습하여 인간의 노래 방법을 모방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등 음성인식 비서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기술입니다. 최근 음성인식 비서는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잡담까지 대답해줍니다. 인공지능 비서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역할로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알파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 경우의 수를 줄여나갑니다. 정책망 알고리즘을 통해 경우의 수를 줄이고 가치망을 통해 승률을 예측합니다. 알파고의 학습 방법은 인간의 기복을 익히는 지도학습과 스스로 바둑을 두며 익히는 강화학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도학습을 하면 학습 속도는 빠르나 사람의 기보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학습은 알파고 스스로 기보를 익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알파고만의 독특한 기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은 특히 사회감시 분야에서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과 대략 1억 7천만 대의 CCTV가 결합하면서 중국 정부는 길거리 행인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기술 개선과 CCTV 개수 확충을 통해 모든 국민의 얼굴을 3초 안에 정확도 90%로 식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사회감시를 목적으로 발전한 기술이라 하니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쓴 채로도 안면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LG CNS 본사 출입 게이트에서는 AI 안면인식 출입 통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99%의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중국 지하철에서는 개찰구에 표나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쓴 얼굴을 인식하여 지하철 검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에 비해 본인의 정보 적용 동의 없이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발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서 안면인식 관련 기술입니다. 이번엔 안면인식으로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LG CNS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3개의 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 안면인식 기술로 직원의 신원 파악,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로 자동 결제가 된 시스템이며 이것은 클라우드에서 작동합니다. 특히 결제 시 기계나 사람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LG CNS 본사, 신한카드 본사, 한양대 학생식당 등에서 상용화되었으며 앞으로 점차 서비스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공중화장실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휴지 지급 장치를 설치하여 얼굴을 인식하면 휴지가 나오고 연달아 인식을 하면 잠시 뒤에 시도하라는 말이 나오며 휴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이후 사람들은 휴지를 아껴 쓰고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까지 굳이 안면인식을 도입해야 하냐면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의 종류에는 IoT 쓰레기통과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IoT 쓰레기통에 태그하고 버리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쌓인 포인트는 특정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꽉 차면 관리자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태양광 에너지로 구동되며 쓰레기를 압축해주고 쓰레기 적재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줍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음성인식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피커는 상시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간의 대화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답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 음성인식 스피커는 알람 및 타이머, 뉴스, 날씨, 일정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AI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은 인공지능과 그래픽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가상의 인물을 말합니다. AI는 인간의 행동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모습까지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버추얼 휴먼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 유튜버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물은 공개되지 않아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버추얼 휴먼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제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말합니다. 퍼스널 컬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많은 뷰티 앱에서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줍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안면과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기술을 구현하였고 이는 많은 뷰티 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는 실제 아나운서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입니다. 긴급 속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아나운서가 없어도 AI 아나운서를 통해 방송을 진행할 수 있고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델 아나운서의 표정, 발음 등의 데이터를 통해 AI 아나운서는 학습을 하고 모델 아나운서의 말과 표정을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도 사이즈, 핏, 실루엣 등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 오프라인 매장에선 매장 곳곳에 비치된 태블릿 PC와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딥러닝으로 안경 모델링을 자연스럽게 구현시켰고 실제와 유사한 착용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